자, K-팝, K-드라마, K-클래식, K-뷰티에 이어서 K-노벨 문학상까지 해외에서 K가 확산하고 있는데요. 식품도 이제는 뭐 그냥 열풍을 넘어서서 그 외국인들이 매일매일 일상처럼 먹는 그런 식품들도 우리 한식이 많이 등장을 하는데요. 식품업계에 대해서 호황, 경계령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죠. YMG 글로벌의 박종훈 팀장님 그리고 유튜버 돈쌤 정현두님 나와 계십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까 제가 한강 하면은 라면이라 그랬더니 채팅창에서 조금 그렇다. 네, 저도 그 관련주로 이제 치킨 한번 생각해봤는데 치킨? 네, 한강이니까 한강 라면이고 라면은 상장이 없으니까 네. 이제 치킨을 같이 했는데 시가에 좀 빠지고 있네요. 아직 곡장 영역이 아까 적응이 안 됐나 봐. 방송 전에 네. 한강 채식주의자 읽어보셨어요? 이랬는데 저는 육식주의자여서 그런 거 안 읽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네, 문학적 그렇죠. 소양보다는 네, 먹는 그렇죠, 거, 그렇죠. 뭐 게임, 엔터 네, 그것도 이런 거. 소양이니까. 네, 네, 그렇죠. 유튜버니까. 네, 알겠습니다. 자, 박정훈 팀장님도 실제로 미국이나 해외에서 그쪽 네. 담당을 많이 하고 계시고 해외에서 진짜 K푸드 열풍을 넘어서 계속 그냥 한식을 일상처럼 먹는다 이런 게 실제로 그런 문화가 있어요? 뭐 지금 사실 제가 예전에 있을 때랑 지금 좀 다른 것 같고요. 네. 예, 뭐 최근에 월마트만 해도 우리가 손쉽게 이제 구할 수 있는 한국에서는 손쉽게 구할 수 있지만은 정말 미국에서는 돈이 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간편식들이 특히 뭐 라면, 뭐 김밥, 냉동김밥 이야기들 정말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한 부분들이 지금 뭐 미국에서 정말 인기가 많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데 사실 오늘 뭐 제가 뭐 화면을 한번 보시게 되면 최근에 많이 들으셨죠. 사실 K푸드 정말 많이 들으셨기 때문에 또는 뭐 삼양식품부터 해서 최근 뭐 주가가 정말 급등하는 그런 모습. 지금 네. 물론 급등 이후에 약간의 조정이 좀 주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성장세가 좀 이어가고 있다라는 것은 뭐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기에 또 OTT 넷플릭스의 또 흑백 요리사가 여기에 또 불을 한번 또 불쏘시개처럼 흑백요리사. 예, 불을 한번 지피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뭐 뒤에 가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겠지만 요즘에 뭐 흑백 요리사에 나오시는 많은 셰프들의 레스토랑 그 예약률이 한 4,700% 와. 상승하고 있고 그리고 암표가 등장한다고 합니다. 암표? 암표. 그러니까 예를 들면 디너 한 사람당 디너 코스가 막 9만 원 정도 한다. 네네. 10만 원 정도 한다. 그걸 70만 원, 80만 원에 파는 거예요. 근데 그걸 사시는 분들이 계시는 거예요. 왜냐면 예약이 안 되니까 네. 이게 뭐 당장 뭐 올해 내가 그걸 먹을 수 있을까? 못 네. 먹을 것 같다. 자, 이러신 분들이 그냥 암표를 사서라도 그걸 꼭 드셔야 되겠다. 그러다 보니까 셰프분들이 다 앞장서셔가지고 암표 이제 사신 분들은 네. 다 취소시키고 뭐 그런 거 뭐 지금 발벗고 나섰다고 합니다. 어. 예, 그만큼 아니, 지금 뭐 뜨거운 거죠. 실제로 K푸드 하면 사실 이게 이슈가 되는 거는 K 컨텐츠에서 그렇죠. 누군가 배우가 뭘 먹거나 네. 유튜브에서 먹방을 하거나 이런 걸로 이슈가 됐는데 네. 이번 흑백요리사가 그래도 상당히 의미 있다고 보는 그렇죠. 게 한국 사람도 이런 파인다이닝이나 이런 걸 굉장히 그렇죠. 창의적으로 할 수가 있구나라는 거를 전 세계가 목격한 이런 데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특히 또 넷플릭스가 예능은 잘 안 됐잖아요. 근데 예능으로 이제 드디어 성공을 또 한 부분도 있고 그리고 비영어권에서 이제 1, 2위를 계속 다투고 있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이제 그 앞에 K자 들어가는 것들이 점점 저변을 넓혀가고 있는 게 네. 네. 최근에는 이제 뭐 거의 그랜드 슬램이죠. 일단 뭐 아카데미 수상했죠. 그리고 칸 영화제도 우리가 수상을 했고 그리고 에미상도 받았고 그렇죠. 예, 그리고 뭐 빌보드 1위도 했고 그리고 사실 좀 예상은 조금 못하긴 했습니다만 이제 노벨 문학상까지. 예, 사실 노벨 문학상이라고 하면 우리 뭐 고은시연이 받니 못 받니가 좀 몇 년을 좀 보다가 최근에는 또 아시아권에서 우라카미 하루키가 이제 받게 될 것이냐 아니냐 하다가 이제는 줄 사람 없으니까 주겠지 했는데 이제 뭐 밥 딜런을 주고 해가지고 정말 아시아 쪽에는 줄 생각이 없나 보다 뭐 이런 생각을 좀 하게끔 했던 노벨인데 이번에는 좀 의외였어요. 사실은 예상하신 분들이 별로 없잖아요. 어제 한 출판사에서 이제 라이브 방송을 하시는 거 잠깐 봤는데 그냥 막 얘기하시다가 이제 뭐 말 그대로 광란이 되는 거. 예상하고 한 게 아니라 그냥 노벨 문학상이니까 그냥 라이브를 켰는데 거기서 갑자기 한강이 나와버린 것이죠. 예, 정말 K 붙은 건 다 잘해요. 그렇죠. 코스피 빼고 다 괜찮아요. 네, 그렇죠. 예, 주가 빼고 K 주식 빼고는. 예, 그래서 인버스 하시면 되니까. 저희 돈쌤님이 사실 독서 모임도 많이 하세요. 독서 모임. 예. 정말요? 그러니까 이제 독서 문학을 잘 안 해서 그렇지 네. 비문학을 많이 합니다. 비문학을 많이 네. 무슨 독서 모임이에요?
뭐 여러 가지 뭐 투자에 대한 독서도 뭐 많이 하고. 네, 그런 책들. 것들 이제 네. 오프에서 모여가지고 이제 네. 토론도 하고 어. 그냥 모이면 이제 의미가 없을 수도 있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흑백 요리사가 좀 레벨업을 시켜놨고 그거에 이어서 한강이 또 문학상을 또 받은 것처럼 이제 여러 가지 K 붙은 게 잘 나가고 있습니다. K푸드 사실 요 실적을 한번 볼까요? K푸드 열풍에 올해 식품업계가 좋은 성적을 거뒀다. 얼마나? 요거를 우리가 K푸드 좋다고 얘기하지만 계량적으로 수치적으로 데이터가 어떻게 나오는지에 대해서 좀 잘 정리된 자료가 있습니다. CJ제일제당, 동원 F&B, 대상 이런 거를 봤을 때 2023년 매출이랑 2024년 매출 예상치를 보니까 다들 어마어마하게 또 늘어났습니다. 사실 식품업계가 여기는 이제 경기 방어주로 꼽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실적이 저렇게 몇 % 이상 성장하기가 사실상 어려운 기업들인데 이게 수출 다변화가 되면서 해외로 뻗어나가고 실적들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다. 근데 중요한 건 저 자료를 보고 연속성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좋은 건 알겠어. 네. 근데 식품이라고 하면 허니버터칩, 꼬북칩, 네. 꼬꼬면 뭐 해가지고 잠깐 반짝하다가 꼬꼬면 오랜만에 듣네요. 응. 그러니까 반짝하다가 살짝 수그러드는 네. 이게 좀 패턴화 됐었는데 저거는 아예 글로벌 트렌드로 쭉 이제 자리를 잡았다고 봐도 되는지 박동진 님. 그러니까 저도 사실 그 부분을 오늘 방송을 통해서 좀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어요. 사실 그 부분인데 일단 뭐 미국에서 라면을 처음 먹느냐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최근 들어가지고 SNS를 통해서 광범위하게 많은 인플루언서를 통해 가지고 라면 먹는 레시피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어떤 접근 방법이 좀 있었다라는 것은 뭐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러한 여러 가지 SNS로 통하다 보니까 뭐 한국의 K푸드가 그만큼 뭐 많이 유명해지고 그런 과정이 있는데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합니다. 뭐 새로운 것들은 그러니까 새로움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께서 이제 시도를 해보고 네. 맛있으니까 뭐 많이 이제 또 바이럴 쪽으로도 많이 퍼져가고 있는데 이게 우리가 앞으로 익숙함으로 그러니까 네. 어찌 보면은 지속 가능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그 지속 가능성에서 어떤 요소가 있어야 되는가가 제가 좀 고민이 좀 들었어요. 오늘 방송 오면서. 자, 근데 최근 들어서 흑백 요리사를 보게 되면 물론 이 흑백 요리사 특히나 뭐 많은 분들께서 그 다이닝을 좀 즐기고 파인 다이닝을 다시 알아가는 과정 뭐 그건 또 있을 수 있겠지만 이것도 어찌 보면 반짝일 수도 있거든요. 네. 근데 이게 만약에 지속이 되려면 그 안에 여러 스토리텔링이 좀 있어야 되고 예, 어떤 문화적인 그러한 기반 자체가 많은 사람들이 그걸 접하는 데 있어가지고 이게 가지고 있는 음식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먼저 좀 알고 역사적인 의미도 좀 알고 있으면 더 이게 전통적으로 정말 K푸드라는 것 자체가 뭐 지금의 미국에 있는 멕시칸 그릴처럼 예, 다양하게 좀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네. 저는 그 부분을 앞으로 우리가 좀 가지고 있어야 될 과제가 아닐까 예,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그래서 뭐 그 부분도 오늘 좀 같이 뭐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사실. 어때요, 돈쌤님은 연속성에 대해서? 뭐 일단 뭐 시작을 해가지고 주가도 이제 많이 좋았다가 지금은 좀 많이 꺼진 상황이긴 하지만 그냥 일시적이라고 보긴 좀 어려운 게 그 특히 한국 음식 같은 경우는 뭔가 이제 요리를 할 때 손맛이라는 게 개념이 있잖아요. 네. 근데 뭐 미국이나 이런 데서는 사실 손맛보다는 재료가 좋으니까 그냥 음식을 그냥 고기가 좋으니까 고기를 구워 먹고 그렇죠. 너무 간단한 거예요. 소금만 쳐서. 네, 그 요리라고 할 만한 것들이 사실은 그렇게 많지가 않고 특히 이제 서구 요리라면 이탈리아가 가장 유명하듯이 그렇죠. 거기가 이제 반도잖아요. 예, 반도들이 이제 해산물과 이제 고기를 섞어서 식재료가 다양하니까 그 다양한 레시피가 나올 수 있는데 한국도 그렇거든요. 예, 한국도 그래서 일단 유행은 짧게 나오는데 그 유행되는 게 일정한 텀을 가지고 계속 나올 수 있는 게 이제 한식의 그런 게 아닐까. 특히 게다가 한식이 최근에는 이제 뭐 편의점이나 이런 것들을 타면서 예전에는 그냥 어디 식당 가든 같은 데 가야 됐다면 이제는 그냥 쉽게 유통할 수 있는 그런 서구식 음식하고 거기에서도 색다른 맛으로 하나 자리를 좀 잡을 수 있을 것 같은 게 또 미국에서 또 얘기를 들어보면 한국의 매운맛이 굉장히 좀 다른 매운맛이라는 거죠. 우리도 멕시코의 매운맛을 먹으면 좀 다르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것들에 대한 뭐 관심이나 이런 것들이 그렇게 외국 사람들이 매운 걸 그렇게 힘들어한다는 게 요즘 많이 약해진 것 같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또 그들한테도 새로운 세계의 음식 아닐까. 매운 거 한 번 먹으면 그 중독되면 못 벗어납니다. 네, 뭐 그런 것도 좀 있죠. 20대 일단 음식은 자극적이어야 되니까. 20대 여성분들은 떡볶이 엄청 많이 먹잖아요. 마라엽떡. 마라요. 네. 마라는 중국 거 아닙니까? 근데 네, 그 이제 다 섞어가는 거죠. 다 이제. 섞어서 네, K 그냥 아시안 푸드와 푸드로 가는 그럼 것이고. 그럼요. 한때 뭐 로제도 엄청 유행을 하고 로제, 했잖아요. 그렇죠. 로제 찜닭. 마라 네. 로제 엽떡도 있어요. 라자 마라 로제 엽떡. 마라 로제 있어요. 엽떡도 있습니까? 네. 예, 다 K 푸드죠? 네, 뭐 그렇게 한국에서 우리 이제 거잖아요. 재탄생된 것이죠. 그렇죠. 네. 로제도 우리 거지 뭐. 아, 뭐 사실상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죠? 지금 방금 침 나왔어 잠깐 저는. 좀 계속 꾸룩거려요, 네. 배가. 알겠습니다. 근데 보니까 미국 하버드 경영대학원에서 K푸드 경쟁력, 이 푸드 대박엔 다 이유가 있다 이런 기사가 나왔다고 하는데 네. 실제로 미국 이 하버드대 분석은 어떤가요? 우리 K푸드의 인기 열풍의 요인을 뭐로 뽑았을까요? 하버드대에서요? 네. 그 제가 어떻게 아 그럼 제가 볼게요. 보니까 K 컬처로 뽑았다고 그랬네요. 합니다. 오늘 들으셨죠? 딴 데 가서 얘기하세요. 아, 하버드대에서 하버드대에서 그랬구나. 네. 예. 우리 문화 때문이라고 K 문화가 이 네. K 푸드의 열풍을 끌었다고 하는데 아, 예. 그러면 팀장님께서 뽑아오신 K 푸드 5인방이 있잖아요. 네네네. 이 5인방들도 우리 문화하고 그렇게 관련이 깊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저는 사실 뭐 지금 라면 냉동김밥에 대해서 많이 관심이 있는데 저는 사실 그 처음에 라면 냉동김밥보다 그 네. 앞서서 그 미국인들의 반응을 좀 봤을 때 네. 가장 자극적인 반응 또는 가장 센세이션하다라고 표현했던 부분이 한국의 치킨 문화였어요. 오. 네, 그러니까 미국에서 아마 미국 계신 분도 아실 겁니다. 미국에 뭐 정말 다양한 뭐 소스부터 해가지고 그렇게 레시피가 그렇게 다양하지 않아요. 그냥 핫윙 정도 네. 아니면 뭐 좀 크리스피한 그런 이제 치킨 외에는 다양하지가 않는데 한국에 오게 되면 뭐 양념 통닭부터 해서 전기구이부터 해서 뭐 정말 다양한 뭐 오븐에 굽고 뭐 튀기기도 하고 뭐 다양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치킨이 앞으로 가장 성장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저는 좀 보고 있거든요. 오. 예, 그러니까 이제 라면과 김밥은 어느 정도 간편식으로는 좀 이제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있는데 여기에서 만약에 더 큰 성장세를 보일 수 있을 만한 식품군이 어디가 있는가라고 보게 되면 한국의 치킨 문화가 만약에 미국에 더 광범위하게 퍼졌을 때는 조금 더 임팩트 있는 그런 성장세를 보이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뭐 최근에 뭐 세계를 사로잡은 K푸드 뭐 5인방이라고 하는데요. 뭐 비빔밥 뭐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뭐 김밥, 라면, 뭐 김치 이런 것들은 한국에 대한 이미지상 네. 김치 비빔밥 이런 것들 이미지상 있고 여기에서 이제 치킨이라는 것은 이게 한국 음식인가라고 했을 때 그렇진 않지만 한국 치킨이 정말 뭐 글로벌적으로 가장 맛있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을 저는 좀 눈여겨보고 싶습니다. 앞으로. 사실 아기 때 해외에 있을 때는 이 초코파이나 네. 치킨이나 불고기나 이런 게 너무 맛있는데 왜 이 사람들은 이거의 맛을 모르지라는 네, 몰라서 못 의문을 먹는 거죠. 갖고 살았었거든요. 그래서 언젠가는 이거 이 사람들도 알겠다 싶었는데 20년 걸렸습니다. 지금 이렇게 인기 되는 게. 그래서 하버드대에서는 뭐라 그런다고요? 어떠세요? K 문화 때문에. 예. 실제로 이걸 찾아봤어요. 하버드 경영대학원에서 연구를 했대요. 예. 그랬더니 이 특징이 뭐냐면 소프트웨어에서 하드웨어로 넘어간 케이스가 굉장히 특징적이다. 그러니까 K 컬처 때문에 K 푸드가 성장한 것을 좀 특징적으로 볼 수 있다. 원래는 정부 주도 수출로 네, 보통 정부가 캠페인을 벌이고 정부가 무언가 마케팅을 했었는데 자연스럽게 이 컨텐츠에서 이제 하드웨어, 실물로 넘어가는 그런 케이스였다. 그래서 기생충이 짜파구리를 알렸고 오징어 게임이 달고나 판매를 달궜다. 뭐 이런 것처럼 K-팝이나 K-컬처 이런 걸로 플랫폼으로 활용해서 식품으로 넘어가고 다른 것도 판매할 수 있는 요거를 적극 활용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버드에서 했다고 합니다. 저도 오늘 처음 요리사에서는 봤어요. 비빔밥 비빔밥. 널리 비빔밥. 알려질 수 있겠네요. 맞아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돈쌤님은 네, 일단 뭐 치킨 같은 경우 저는 두 개가 진짜 가능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두 개. 치킨이랑 이제 불고기 같은 거죠. 불고기, 일단은 불고기. 재료 자체가 낯설지 않습니다. 음. 우리가 좀 처음에 좀 낯설 수 있으니까 손이 잘 안 가는 게 있는데 어차피 이건 치킨이고 네. 어차피 이거는 이제 돼지니까 별 무리가 없는 데다가 외국인들은 이제 고기를 양념에 재워서 먹는 경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잘 몰라서 없죠. 그렇지 한번 먹어보면 이제 얘기가 달라진다는 것이고 치킨 같은 경우는 중국만 가더라도 거기는 치킨이 두 개가 있어요. 그냥 치킨이 있고 코리안 스타일 치킨이 있어요. 아예 따로 있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또 거기 와가지고 거기서 한국 온
친구들이 늘 하는 말이 한국엔 닭에다가 무슨 짓을 하는지 모르겠다. 왜 이렇게 치킨이 맛있냐는 거죠. 그냥 별다른 소스 없이도 굉장히 부들부들하고 염지하는 기술이 거의 신의 경지에 이르러가지고 거기에 있는 코리안 스타일이라고 하더라도 껍데기만 똑같은 거지 안을 먹어보면 되게 퍽퍽하고 맞아요. 맛이 없다는 맞아. 거죠. 네. 근데 여기 들어오니까 도대체 무슨 짓을 했는지 그렇죠. 알 수가 없을 정도로 육즙이 생과일 주스처럼 그렇죠, 나오니까. 그렇죠. 예, 그런 상황이고 또 불고기 같은 경우도 그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사실 서구에서는 치킨이 그렇게 사랑받는 메뉴는 아니었잖아요, 사실은. 조금 이제 그 저렴한 그런 거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 별게 없어. 근데 이제 새로운 뭔가가 나올 수 있는 게 사실 뭐 탕후루랑 비슷한 양념치킨은 그 치킨 탕후루잖아요, 어떻게 네. 보면. 이제 그런 것들도 치킨 탕후루 그렇네요. 예, 그 다 소스 설탕 바른 거니까. 소스에 이제 바르는 것이니까 얼마든지 가능하다. 탕수육이 가능하면 이것도 가능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저는 그 두 개하고 그리고 유통에서 괜찮은 건 이제 이미 잘 되고 있는 이제 냉동 만두 같은 거죠. 냉동 예, 만두. 뭐 그 만두 타노스라고 그러죠. 이제 그 비비고. 뭐 비비고 같은 경우는 만두 시장의 절반 정도 차지하고 있으니까 이제 그런 거를 보면 냉동식품은 또 유통에서도 나쁘지 않은 걸 갖고 있으니 치킨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그게 좀 퍼져야 되는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뭐 젊은 MZ 세대 입장으로서는 다음 K 푸드 뭐가 될 것 같으세요? 백반? 백반? 아 뉴욕에 실제로 백반집이 생겼대요. K 백반 기사식당? 해가지고. 네네네 아, 기사식당. 뉴욕 기사식당 백반. 네네네. 그 왠지 그런 쪽으로 좀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왜냐면 그렇게 찬이 많이 나오지 않잖아요. 외국 맞아요. 나가면. 그렇죠. 네. 또 리필까지 해주면 미국 사람도 환장합니다. 아, 영혼이 없어요. 영혼이 대답에. 티났어요? 아, 이제 좀 띄어가지고 죄송합니다. 예. 아, 약간 한식 뷔페 있잖아요. 우리나라 약간 한식 그 K 뷔페. 한밭집 이런 거. K 한밭집 이런 거 좋잖아요. 근데 사실 그 미국은 어찌 보면 한 접시 음식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한 접시 안에 뭐 다양한 어떤 것들 넣든지 아니면은 한 음식이 한 접시에 담겨지는 경우가 많은데 한국처럼 다양한 접시 안에 다양한 음식이 펼쳐져 있는 것 자체를 정말 신기하게 쳐다보시는 분 많이 있거든요. 뭐 멕시칸 음식이나 뭐 미국 음식이나 뭐 다른 뭐 여러 뭐 인도 음식도 마찬가지로 다 한 접시 안에 나오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네. 뭐 그러한 어떤 다양성을 또 노리는 것도 그러니까 뭐 이제 비빔밥이라는 것 자체가 정말 다양한 것들이 막 들어가니까 그런 것에 이제 좀 열광을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고 제가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제 미국의 한식에 대해서 어떤 것들이 좀 관심이 있는가, 어떤 것들 가장 선호하는가 해서 제가 찾아봤습니다. 오. 이건 하버드 자료 아닙니다. 하버드가 아니에요. 자, 미국 내 설문조사를 제가 좀 가지고 나왔는데 한번 좀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한식에 대한 만족도가요. 최근 들어가지고 92.5%인데 이게 2022년에는 94.2%인데 뭐 소폭 조금 낮아졌다. 뭐 이런 이야기는 하고 있는데 92.5%만 해도 어마어마한 정말 거죠. 많은 만족도, 정말 엄청난 만족도거든요. 그리고 한식하면은 가장 이미지, 그러니까 우리가 코리안 푸드를 얘기하면 가장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것 자체가 당연히 이제 김치가 1위고요. 압도적으로 40%고 2위가 비빔밥, 그리고 프라이드 치킨이 3위 이 순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게 뭐냐? 그러니까 한국 음식들을 봤을 때 가장 선호도를 봤을 때는 한국식 프라이드 치킨이 1위를 기록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이질감이 그래도 상대적으로 덜하고 오히려 좀 맛있고.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한국 치킨이 1위를 기록했고 2위가 라면, 3위가 김치 순으로 이렇게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지난 1년간의 소비 패턴만 보더라도 치킨, 뭐 김치, 라면 뭐 이런 순으로만 나오다 보니까 저는 앞으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치킨이라는 것 자체를 조금 현지화 시켜서 조금 더 메뉴 구성을 좀 더 알차게 간다면 이런 치킨 관련된 기업들도 우리가 한번 좀 눈여겨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봅니다. 예. 저 얘기를 좀 메뉴를 들어보니까 넥스트 K 푸드는 파전과 막걸리 어때요? 갑자기 갑자기가 아니지? 파전은 비 오면은 파전에 막걸리잖아. 파전 막걸리. 모듬전. 예. 그것도 일단 냉동으로 먼저 시작을 해서 에어프라이어에 파전 공급을 해야 맛없는데. 아니 근데 거기 파전이라는 거는 그때그때 공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인프라가 깔리기 전에는 쉽지 않아요. 근데 요즘 최근에는 냉동으로 나온 것들이 굉장히 신기합니다. 굉장히 맛있어졌어요. 예. 아까 그 스토리텔링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우리 비 오는데 그쵸. 막걸리 뭐 이러잖아요. 비 오는데 맞아. 파전 이러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스토리텔링이 돼요. 스토리텔링이 필요해요. 슈퍼볼 게임 이런 거 할 때 뭐 기아차 이런 것만 광고하지 말고 뭐 BBQ 이런 거 하는 거죠. 좋다. 스포츠 볼 때 치킨은 국룰 아니겠습니까? 이제 이게 이제 퍼지면 이제
제가 먹힌다. 광고비 한 근데 그 300억, 광고비가 500억 30초에 100억이라서. 예, 뭐 그렇긴 한데 저는 이제 뿌려놓으면 다 거둘 수 다 있겠다. 거둘 수 있다. 뭐 정부에서 예, 지원 그리고 뭐 현재화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우리 그냥 반반 무반이가 최고입니다. 음. 그냥 가는 거죠. 반반.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 후보군들이 나오는데 요거는 뭐 대본에는 없지만 그냥 네.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비즈니스 차원에서 봤을 때 물론 이제 국가 차원에서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으로 봤을 때는 한식 많이 퍼져 나가면 좋죠. 당연한 근데 우리나라에서 뭐 스시가 많이 팔린다, 초밥이 많이 팔린다 그래서 일본이 득되는 건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뭐 우리나라에서 타코 많이 팔린다 그래서 멕시코한테 득되는 거 없잖아요. 뭐 소스 같은 건 조금 더 팔리긴 약간 그 정도. 소스에서 뭐 그런 뭐 정도. 식재료 정도. 그래서 우리 한식이 막 이렇게 퍼져가는 게 우리 기업들이 과연 이거를 온전히 다 이익을 챙길 수 있을까? 그냥 국민 입장으로서는 K 컬처가 퍼지면 좋은데 K 문화, K 뭐 음식 이런 거 그래서 퍼지면 이제 좋은데 뉴스에서 나오는 게 직간접적인 효과 뭐 이런 네. 얘기를 하잖아요. 직접적인 효과는 이제 식재료나 뭐 이런 게 되겠지만 그러니까. 간접적으로 이제 뭐 예를 들어 수시나 뭐 이런 것들을 먹게 되면 일본 제품에 대한 선호도가 좀 높아진다든지 그러니까요. 그 있을 수 있는 것이죠. 뭐 K도 마찬가지일 그래서 것이다. 약간 저 기업들이 네. 저 실적을 그대로 이렇게 가져가려고 한다면 네. 어떤 비즈니스 전략이 필요할까? 이런 생각도 그냥 마냥 한식 많이 먹는다 좋다 뭐 이런 것보다는 불닭볶음면처럼 뭐가 많이 팔리면 어떤 기업이 수혜를 본다라는 밸류 체인이 딱 있는 네.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지금 저는 방금 지금 명예권님이 말씀하시는 거를 딱 들으면서 바로 그냥 생각했던 게 저는 케찹이 생각났어요. 케찹. 왜냐하면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자체를 대변할 수 있는 어떤 소스, 그 어떤 IP를 갖고 있는 그러한 시장 자체가 그 예를 들면 뭐 한식을 대변하는 어떤 대표적인 소스나 이런 것들이 이제 그 한식의 많은 이제 매출이 발생하느냐에 따라서 그런 소스의 어떤 수요가 정말 많아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우리가 한번 눈여겨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어찌 보면 케첩도 사실 만능 소스예요. 만능 소스. 어디에 넣어도 뭐 다 다양한 레시피가 나올 수 있는 소스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기본 베이스가 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의 공략도 저는 뭔가 K푸드에서 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지금 잠깐 들었어요. 예.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수출을 시작했기 때문에 뭐 간접까지 계산 안 하더라도 직접적인 매출 상승 효과가 눈에 보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도 지금 주가는 비록 기대감이 너무 갔다가 이제 현실과의 괴리를 좀 맞추고 있지만 실적 자체는 나쁘지 않고 예, 그리고 화장품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새로운 시장이 열리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는 그 매출 지속성이 확인되면 지금 굉장히 한동안은 급등했다가 급락한 이 주식들도 좀 자리를 잡아갈 간다면 가려면 아무래도 지속 가능성이 확인이 돼야 될 것 같은데 미국 시장 넓고 서구 시장 넓으니까 그 일단 체인을 확보해 놓고 그게 인프라가 깔리고 나면 꼭 음식료만 하겠습니까? 그 유통 라인으로 모든 걸 알 수 있죠. 그 세븐일레븐이 이제 안 판다고 했더니 53조에서 63조를 막 부르고 하잖아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겠다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저도 또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게 모든 산업 자체가 과도기라는 부분이 있고 사이클을 봤을 때 그렇죠. 또 성숙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의 이 최근의 어떤 주가 흐름 보게 되면 물론 이제 과도기라고 저는 보여지고 있고 이게 이제 주가에 또는 매출에 영향을 주고 있는데 그 산업 자체가 많이 성숙해지고 많은 경쟁 업체들이 많이 뛰어들게 되면 당연히 성숙기로 접어들고 뭐 주가는 사실 어찌 보면 또 선반영하기 때문에 그런 과정 속에서는 조정은 있다고 보여져요. 물론 실적에 대한 수치도 뭐 어떤 성장률의 둔화죠. 성장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성장률 자체가 둔화로 되는 거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은 우리가 뭐 어쩔 수 없다 생각 드는데 지금은 그래도 K푸드는 과도기 그러니까 더 성장할 여력이 더 큰 그런 시장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뭐 여전히 좀 저는 뭐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뭐 주가 얘기를 하셨으니까 한번 주식 차원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뭐 K푸드 열풍이다, 실적 좋다 막 이런 얘기 하지만 삼양식품 혹시 1년 차트 한번 보여주실 수 있어요? 이게 여름에 6월 달에 정말 잘 된다 그래서 저희도 많이 다뤘어요. 아 맞아요. 근데 지금 71만 원까지 갔다가 50만 원대로 다시 떨어지고 무슨 뭐 슈퍼호황 사이클이 뭐 어쩐다 글로벌 뭐 한식의 세계화 뭐 저희도 다 때려박았어요. 네. 근데 사실 주가는 여기서 크게 막 반등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 71만 원 전고점을 뚫고 네. 더 나아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 혹은 지금 위치에서 봐도 될까? 뭐 일단 혹은 뭐 주식은
기대감이잖아요. 기대감. 그래서 처음에 그 미국 시장, 서구 시장에서 먹힌다는 거 했을 때 그때 기대감을 지금 바로 넘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근데 그러려면 이제는 그 성장률보다는 이제 매출 레벨로 보여줘야 되는 거죠. 이게 인기가 유행이 아니라 어느 정도 정말 자리를 잡은 것이다. 탕후루로 가는 게 아니라 마라탕으로 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확인이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주가 그리고 떨어졌다 하더라도 과거에 비해서 레벨업 한 건 사실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거기서 또 새로운 게임을 시작할 수 있겠다는 건데 지금은 최근에 너무 기대감에 솟아올랐다가 또 시장이 좀 안 좋아지면서 좀 수급적인 요인으로도 많이 밀렸던 부분이 있는데 이거를 지금 또 미국은 또 경기 침체 우려가 살짝 있었으니까 근데 이제 좀 벗겨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또 실적으로 확인을 해서 성장률 둔화도 이걸 레벨로 그 의심을 좀 희석시켜 준다면 다시금 움직일 수도 있겠지만 지금 당장은 사실 살 자리는 아닌 거라고 살 생각합니다. 자리는 아닌 것 같다. 박종훈 팀장님은요? 저도 지금 사실 이제 국내 이게 지금 사실 삼양식품이라는 기업에 대해서 우리가 성장률이 둔화되는 건가? 이제 거의 끝나지 않았나? 이게 아니라 저는 국내 시장 자체가 지금은 약간은 좀 침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미국 시장이었다, 미국 기업이었다, 노보노 디스크처럼 갔겠죠. 사실 삼양은 엔비디아예요, 식품계. 그렇죠. 저런 기업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물론 공급이 되는 족족이 전부 다 수요가 되고 매진 행렬이고 막 이렇게 되면 뭐 하겠지만은 우리나라 국내 시장이 약간의 좀 움츠러든 것도 없잖아 있다. K 주식의 문제점. 예, K 주식의 문제점도 일부 있을 거라고 봐요. 다는 아니겠지만. 예,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들도 많이 사주고 이러한 어떤 움직임이 좀 돼야 되는데 최근 뭐 국내 주식이 뭐 그렇게 또 빛을 발하지 못하고 있다 보니까 예, 지금의 조정은 또 일부 좀 책임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지금. 주가 부양하는데 최고는 경영권 분쟁 아니겠습니까? 예, 불타기를 해야죠. 네, 고려아연 플러스 뭐 티웨이 얘기도 나오고 네. 삼양이나 이런 예, 식품 오늘도 관련주도 불이 났더라고요. TV 쪽에. 그러니까 삼양 이런 것도 식품 관련주도 야 이거 내 거다 이러면서 밥그릇 싸움 한번 한다. 그렇죠. 이러면 이제 또 그리고 협상할 수 이제 있지 또 않을까. 테마도 있는 것이고 오늘 보니까 이제 예스24 역시 상한가를 가고 있더라고요. 어제 뉴스 나오고 제일 먼저 앱을 켰더니 이제 접속이 이제 대기가 된 거죠. 전 예스24가 무슨 임영웅 콘서트 티켓을 오픈한 줄 알았습니다. 책 사려고? 네, 일단은 저는 살 건 아닌데 가봤어요? 왠지 밀릴 것 같다라는 거 그 있잖아요. 밀리에서잖아요. 밀려서. 밀레서저보다 지금 예스24가 더 지금 방송 시작 전까지는 상한가를 지키고 있었고 밀레서저는 한 18% 정도 상승을 하다가 지금 상한가까지는 못 간 것 같아요. 오늘 그냥 말 그대로 한강 테마입니다. 온 주식이 한강입니다 지금. 삼양이 이럴 때 나서야 돼요. 어떻게 해요? 한강은 라면이지 하면서 한강 소설가님을 딱 묻어가야지, 묻어가야지. 광고로 모델해서 묻어가야지. 한강은 라면? 라면이죠. 이러면서 불닭딱 먹으면서 그 세계화. 이런 거를 잘 이용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노벨 식품상이 있어야 되는데. 노벨 그죠? 식품상. 예, 알겠습니다. 문학상만 있어서. 마무리해 볼까요? 네, 그 다 관련해서 먹는 얘기밖에 없네. 채팅에도 그렇고. 네. 맞아요. 사실 뭐 제가 마지막에 준비한 건데요. 네. 뭐 실적도 정말 중요하다고 보여지고요. 뭐 지금의 미국의 여러 K푸드도 막 다들 열광하고 있는 상황이고, 뭐 치킨도 저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저는 사실 이번에 흑백 요리사에서 뭐 다양한 음식, 파인다이닝도 뭐 주제가 됐을 수 있겠지만은 네. 그 중간 중간에 나오는 각 셰프들의 어떤 여러 가지 스토리텔링이 이 본인들의 어떤 요리의 가치를 더 부여하지 않았나 저 이런 생각도 들면서 사실 이거는 하나의 뭐 OTT 프로그램 컨텐츠라고 볼 수 있겠지만은 K 식품에 우리가 좀 다양한 좀 더 감동적인 이러한 스토리텔링 또는 과거 정말 우리가 힘든 시절에 한국 사람들이 이거 먹고 뭐 다 한강의 기적을 이뤄냈다 네. 뭐 이러한 여러 가지 약간은 과장되더라도 아름다운 스토리텔링이 있는 그런 여러 음식들을 우리가 또 라인업으로 갖고 있다면 K푸드가 좀 더 견고한 그런 어떤 방향성 갖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스토리텔링까지 같이 부여해서 마케팅을 좀 하는 고도화된 전략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한마디도 비슷하게 가져오신 것 같아요. 익숙함으로 승부해야 한다. 맞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는 사실 새로움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많은 외국인들이 다 접했다라고 생각됩니다. 요즘 SNS가 워낙 발달돼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이 상황에서 우리가 당연히 먹는 거지 뭐 이런 익숙함으로 넘어가는 그러한 단계로 이제 넘어가야 될 때가 됐다. K푸드도. 아까 그 파전 막걸리처럼. 그렇죠. 비 오면 당연히 파전이지. 그냥 가는 거잖아요. 무지성으로. 맞아. 왜 좋은지 모르겠는데 그냥 머릿속에 그렇게 박혀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게 좀 필요합니다. 그런 거를- 가스라이팅이 좀 그렇죠. 필요하죠. 가스라이팅 필요합니다. 네. 오늘 돈쌤은 한마디 어떻게 네, 준비하셨을까요? 일단 뭐 제가 예전에 K푸드 할 때
K밥이라고 설명을 드렸었는데 K밥. K밥? 그리고 이제 K글까지 한강의 기적은 계속된다. 이야. 이렇게 한 줄로 줄여보겠습니다. K밥에서 K글까지 한강의 기적은 계속된다. 근데 왜 K 주식은 여기 묶일까요? 근데 K 주식이 오를 때는 또 무섭게 오르죠. 근데 너무 짧게 오르기 때문에 그게 좀 어려운 건데. 너무 짧고 빠르게 올라요. 그렇죠. 그래서 오를 때 정신 차려보면 남들은 다 수익 나 있어. 나 빼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또 이거 맞춰서 움직이면 됩니다. 맞춰서. 시장이 맞춰서 해야죠.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K푸드 관련해서 뭐 이게 뜬금없을 수도 있겠지만 K컬처, K문화, 노벨문학상 여기다가 K푸드까지 전 세계로 넘어가고 있고 실제로 이게 숫자로 기업들한테 찍히고 있고 더 넥스트 스텝의 전략이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한번 다뤄봤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유튜버 돈쌤 정현두님 그리고 YMG 글로벌의 박종훈 팀장님과 오늘 K푸드 관련돼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